아유, 결국 이렇게 가는구만. 딸내미 하나 두고 어쩜 이렇게 무상하게 떠나. 죽기 전에 딸내미한테 그동안 고마웠단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끝까지 의식 없이 떠나네. 딸내미는 그동안 자기 병간호하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유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모, 난 그래도 엄마가 의식 없이 누워있더라도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게 말이다. 비록 산송장처럼 누워있기만 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지. 그래도 언제까지 그러고 누워있을 수만은 없잖니. 그동안 엄마 보살피느라 너도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들어가고 연애도 못 해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그저 엄마 병원비 된다고 야간에 콜센터에 공장에 택배 회사에 안 해본 일이 없었잖아. 그것도 죄다 힘든 일 위주로. 엄마도 더 이상 너 혼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망할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자기 딸이랑 와이프 버려두고 그렇게 먼저 죽으면 쓰나. 따지고 보면 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자식 때문 아니냐. 그러게 그렇게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거 위험하다고 네 엄마가 말렸는데도 무시하고 가더니 그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해. 네 엄마가 중국까지 가서 네 아빠 시체라도 찾겠다고 가진 수를 썼는데 안 된다고 했잖니. 그 충격으로 쓰러진 거고. 엄마는 의식 잃기 전까지도 아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혼자 가진 고생 다 하신 분이라고. 그건 네 엄마가 정신을 덜 차려서 그렇지.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사정이 있어도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게 도리야. 그렇게 책임감 없이 떠나고 와이프를 그렇게 만든 게 어떻게 가장이라고 볼 수 있어? 난 그 자식 평생 미워하며 살 거다. 내 동생이랑 조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곤 죽으면 그 자식 멱살부터 잡을 거야. 뭐 그런 대단한 돈을 번다고 거기까지 가선 내 동생 조카를 불쌍하게 만드냐고. 그냥 한국에서 착실히 일하면 되는 것 같고. 저도 아빠 미운 적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엄마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 판정받았을 땐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저 그때 나이 21살이었잖아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간신히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 앞으로 그렇게 막대한 치료비가 청구되니까 그땐 아빠를 안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두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도 우리 위에서 타국까지 가서 험한 꼴 당한 아빠인데 함부로 미워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아빠 시체도 못 가지고 왔는데 그건 그것대로 아빠한테 불효인 것 같고. 불효는 무슨 불효. 그러게 말릴 때 가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때 얼마나 사정했는지 몰라. 내 동생이랑 조카 두고 가지 말고 한국에서 다른 일 해보라고. 작은 돈이라도 착실히 모으다 보면 어떻게 사라진다고. 그때 네 아빠 이렇게 푼 돈으로는 못 산다고 이번에 기회 들어왔을 때 큰 돈 벌어야 된다고 뒤도 안 들어보고 가더라고. 순진한 네 엄마는 돌아온다는 네 아빠 말만 믿고 기다렸고. 애초에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부터 말렸어야 됐는데 그거 하나 말리지 못해서 내 동생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게 된 건가 싶고. 나도 따지고 보면 언니 자격 없다. 나라도 잘 살아서 동생 어렵게 살면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래도 엄마 치료비 종종 대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데요. 해봤자 푼돈이었잖니. 나도 이모 노릇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제 네 입장에선 자유 아니니. 너 머리도 똑똑하고 학교도 좋은 데 입학했잖아. 비록 엄마 병간호하느라 얼마 못 다니고 자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체 머리가 좋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직장 잡아서 사람답게 살렴. 너라도 잘 살아야 엄마가 하늘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안 그래? 엄마 병간호할 때도 사람답게 살았는걸요. 그래도 엄마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게 은근 좋았어요. 그걸 못한다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모 말대로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 응원하마. 근데 걱정이다.
내일 관들어줄 사람이 없네. 너랑 나 둘이서 들기엔 역부족이고. 어쩜 장례식장이 그렇게 비었는지 남자 직원 하나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정 없으면 여기 직원들이 들어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아는 사람이라도 데려오는 게 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마지막 가는 길까지 외로울까 봐 그게 겁나네요. 이럴 줄 알았음 이혼이라도 좀 늦게 할 걸 그랬다. 그랬음 전 남편이라도 와서 도와줬을 텐데. 하긴 그 양반 워낙 망나니 같은 인간이라 여기 죽치고 앉아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못 온대? 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라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친한 몇 명은 와준다고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해봐야죠. 그래, 나도 지인들한테 좀 부탁해보마.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북적거려야지.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게 한 것도 가여워 죽겠는데 어떻게 가는 길까지 외롭게 보내니? 다음날 장례식장. 이제 발인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혼자세요? 이모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가셔서요. 아무래도 이모랑 저뿐일 것 같은데. 결국에 사람들을 못 모으셨구나. 그럼 제가 다른 직원들 불러올게요. 두 분이서 관은 절대 못 드시거든요. 관이 좀 무거워서. 네, 감사해요. 엄마 미안해. 나라도 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냈음 엄마 가는 날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나도 사는 게 바빠서 친구 하나 사귈 새가 없었네. 외롭게 보내서 정말 미안해. 유리야! 아빠? 아니, 아빠가 여긴 어떻게... 내가 헛걸 보고 있는 건가? 유리 맞구나. 너무 커서 못 알아볼 뻔했다. 내 딸 유리 맞지? 이제야 만나는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정말 미안해. 아니,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분명 중국 공장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용케 살았지. 바로 소식 알려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전해줬구나. 미안하다. 네 엄마 죽었단 얘기를 이제야 들었어. 듣자마자 가장 빠른 비행기 잡고 정신없이 왔는데 다행히 8인 전엔 왔구나. 네 엄마 관이라도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니? 평생 네 엄마한테 진 빚이 얼만데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그래봤자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도우마. 내가 혹시 몰라서 한국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부탁해서 데려왔거든. 관들 인원으로는 충분할 거야. 근데 혼자니? 아니요. 이모도 와 있어요. 근데 이모가 보면 엄청 뭐라고 하실 텐데. 그건 각오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는 게 당연하고. 너도 내가 불편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전 아빠 죽은 줄만 알고 있었고요. 그동안 대체 왜 안 오신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오신 거 보면 그동안 도저히 못 올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을 찾아오질 않았어요? 엄마 죽었을 때 오고 나랑 엄마랑 힘들게 살 거란 거 뻔히 알았으면서 어떻게 그래요? 나 아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을 땐 아빠도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미워하면 안 된다고 숱하게 맘먹었는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오신 걸 보니까 갑자기 배신감이 몰려오네요.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와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원망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한다. 일단 엄마 발인 끝내고 차분히 얘기하자꾸나.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난 사람들 불러올게. 곧 발인 시작할 것 같은데. 그래주면 고맙고. 저 여자분은 대체 누구예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하마.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엄마부터 잘 보내드리자꾸나. 왜 이렇게 얼굴이랑 목소리가 낯이 익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4시간 후 납골당. 이제 말이나 들어봅시다. 대체 그 사정이라는 게 뭔데 15년 동안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죽은 채를 했대? 저 형한텐 면목이 없어요. 사실 중국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건 맞는데요.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기 화재 사고를 어떻게든 축소시키겠다고 생존자들 따로 불러서 거액의 합의금을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거기 그쳤으면 돈만 받고 바로 귀국했을 텐데
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강제 정근을 시키더라고요. 한국 가야 된다고 나달라고 했는데 돈 많이 주겠다고 거기서 3년만 일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휴대폰이고 뭐고 다 뺏어가는 거 있죠? 아무래도 내가 자기들 업무 사정을 다 까발릴까 봐 그랬나 봐요. 걔네들 쭉 지켜보니까 보이스피싱업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 안에 조그만 창고에서. 나도 10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살았어요. 단신이 여기 있는 분 덕분에 탈출해서 회복 좀 한 다음에 사업 시작한 거고요. 네, 중국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 거기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받으며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 구해주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도 늘 가족 생각만 하는 분이었어요. 얼른 한국 가서 와이프분이랑 따님 만나야 한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빈털터리로 가긴 너무 미안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서 가는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요. 마침 사업가 기질도 보이고 해서 제가 좀 도와드렸죠. 그래서 덕분에 성공해서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여유가 생겼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떠났을 줄이야. 식물인간이 됐다는 것조차 난 몰랐어요. 알았으면 사정이 어쨌든 빨리 왔겠죠. 그럼 아빠 말은 10년 넘게 공장에서 갇혀서 생활했단 거예요? 그거 완전 범죄 아니에요? 범죄나 다름없지. 나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직도 분하다고. 그래도 빠져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당신 없이 얘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 어린 것이 식물인간 된 엄마 치료비 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일했던 거 생각하면 얘는 자기 자리 메꾸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좋은 직장도 못 잡고 배우자도 못 찾았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성공해서 찾아왔다고 하면 다야, 어? 그건 아무리 변명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유리야. 너가 나 없이 많이 힘들었지? 난 그저 어떻게든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그냥 나만 성공해서 돌아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네가 감당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제 걱정 말거라. 그동안 네가 누리지 못한 것들 내가 다 해주마. 학교든 직장이든 뭐든.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와서 해주겠다고 하면 뭐해? 정말 기가 막혀선. 그럼 여자분은 왜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일을 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일단 조금 더 얘기 나눈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뭔데요? 설마 둘이 결혼이라도 한 사이야? 그래? 눈치가 딱 그러네. 정말이에요? 엄마는 아빠 사망했다는 소식 들은 이후로 아빠 불쌍하다면서 평생 혼자 사셨는데 아빠는 정말 저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요? 사실 그렇게 됐다. 전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같이 어려운 일들 이겨내고 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그래도 정말 좋은 분이란다. 솔직히 이런 자리 본인 입장에선 어려울 법도 한데 꼭 나 보고 싶다고 같이 비행기 타준 사람이야. 기가 막혀서 정말. 솔직히 말해봐. 공장에 갇혀 지냈다느니 그런 거 다 뻥이지? 그냥 저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간 거지? 어쩐지 좋은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람 들어선 중국 간다고 우길 때부터 이상하다 있어.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식구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오긴 못되니까 그래서 간 거라고요.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뭐라고 말을 하든 이모님이나 따님 입장에선 변명처럼 들리겠죠. 저도 그래서 오는 거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정말 이 사람한테 와이프분이랑 따님분 존재가 크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 따위는 낄 수도 없이. 저 와이프분 자리 차지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물론 결혼을 맹세한 건 맞지만 따님분이 불쾌하다고 하시면 그냥 평생 이렇게 옆자리만 지키는 정도로 살아도 만족해요. 그러니 괜히 저 때문에 마음 다치실 필요는 없어요.
정 불편하시면 제가 다리 비켜드릴게요. 그냥 수행비서쯤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실제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 맡고 있으니까요. 참, 입에 발린 소리를 많이도 하네.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여기 유산 같은 거 없거든. 내 동생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그쪽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 돈 노리고 온 거라면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제라도 빚 갚고 싶어서 온 거예요. 유리야, 정말 믿어주렴. 진짜야. 저도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갑자기 죽었다는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안 믿기고 이제라도 빚 갚겠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동안 엄마 대신 저 여자랑 함께 있었던 것도 솔직히 배신감 드네요. 네 마음 이해한다. 정말 면목이 없어. 네가 용서하는 마음 들 때까지 나 언제고 기다리마. 그러니 너무 혼자 속 끓이지 말고 나 원망하고 싶을 때 언제든 부르거라. 이제 아빠 노릇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중국 다시 돌아갈 거 아니야? 돌아갈 일이 생겨도 제가 얼마든지 업무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세요. 사장님은 한국에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가족분들끼리 얘기 나누세요. 저는 다른 데 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 그럼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자리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해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조심히 들어가. 유리야, 괜찮으면 지금 사는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니? 너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당신 때문에 제일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놀리는 거야 뭐야? 이모,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 어쩌겠어. 그럼 가요. 넌 속이 없어? 어떻게 저 자식을 용서할 수가 있어? 용서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예요. 엄만 이런 거 바랬을 거예요. 가요. 앞에 기사가 차 대고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자꾸나. 나도 모르겠다 이젠. 한마디 더 하자면 내 조카한테 상처 주기만 해봐. 그땐 동생 남편이고 상관없이 바로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미 지은 죄가 많은데 여기다 어떻게 더 상처를 줘요. 걱정 마세요. 1시간 후 집. 옛날에 살던 그 집이구나. 이사 갔을 줄 알았는데. 이사 갈 틈이 없었어요. 아빠 시체도 한국에 못 가져온다는 소리 듣고 엄마 바로 쓰러졌고 그 뒤로 식물인간 되셔선 병원에 누워만 계셨거든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정 듣고 월세를 반 깎아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죠. 여기도 저한텐 관집이었어요. 미안하구나. 나라도 진작 왔으면 네가 그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뭐하겠어요. 그래도 여기 유리야. 아빠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했던 거 너에게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란다.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유학 가는 건 어떻겠니? 외국에 명문대 많잖니. 네가 가고 싶은 나라 찍어주면 내가 돈 대주마. 아무래도 한국은 늦은 나이에 입학하는 거 자체를 안 좋게 보니까. 그리고 한국보단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네 견문도 넓어지고 좋잖니. 만약 네가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경영학 공부해서 내 회사 물려받아도 좋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꿈꾸고 있었으면 그건 그것대로 밀어주마. 그러니까 돈 걱정해하지 말고 네 인생만 생각하렴. 난 이제라도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래. 너만 허락한다면 난 그러고 싶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무슨 맘인진 이해하는데요.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도 다시 하고 원하는 일도 다시 하고 그러고 싶어요. 내가 많이 원망스러운 모양이다. 그치?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돌아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건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버젓이 엄마 장례식장에 데려오기까지 하고. 그건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미 아빠 인생에 간섭하기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한들 전 아빠 없이 살아온 세월이 더 많아서 이제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아빠 노릇은 제가 어렸을 때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전히 엄마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유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기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죠. 이만 돌아가시겠어요? 저 혼자 있고 싶은데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알았다. 오늘은 이만 가보마. 너도 고단했을 텐데 푹 쉬거라. 엄마,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그치만 원망스러운 마음부터 드는 걸 어떡해. 이모 말처럼 아빠만 안 떠났으면 엄마 이렇게 됐을 리도 없고 아직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잖아. 엄만 분명 아빠도 그동안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했겠지? 엄만 무조건 아빠 편이니까. 엄만 평생 그렇게 아빠만 사랑하며 살았는데 아빤 그새 결혼할 여자까지 만들었다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아빠한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나랑 엄마만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여자 정말 어디서 본 사람인데? 어디서 봤더라? 어? 설마 그때 그 여자 아니야? 5년 전 회상. 그러니까 제 통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요? 예, 저희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신유리 씨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흔적이 보여서요. 일단 계좌 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 그런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당장 내일 엄마 치료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돈을 못 뺀단 소리예요?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신유리 씨처럼 피해자가 많아서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치료비를 내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임시 계좌에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 쓰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 없는 게 되는 거죠? 그 통장에 제 전 재산이 들어있어서. 예, 문제 없습니다. 신유리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으니까요. 통장만 어떤 이유로 연루가 됐는지 파악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럼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 계좌로 돈 보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할게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검사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지. 아니었음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릴 뻔했잖아. 유리씨, 무슨 일이야? 들어보니까 돈을 다른 계좌에 보낸다 그러는 것 같은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제 통장이 무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서 정지될 예정이라 임시계좌에 돈을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것만 처리하려고요. 잠깐만, 그거 사기잖아. 네? 사기라고요? 그래, 사기.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잖아. 요즘 그런 전화 많이 걸려온다는데. 못 들어봤어? 검찰청에서는 그런 연락 절대 안 온대. 돈 절대 보내지 마. 은행이랑 경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 이게 사기라고요? 하지만 검찰청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조작해서 할 수가 있대.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직 돈 안 보냈지? 네, 아직 안 보내긴 했는데. 다행이다. 절대 보내지 말고 일단 경찰서부터 가. 가서 경찰 말 듣고 오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얼른 가서 신고해. 그리고 돈 보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알았어요. 일단 경찰서 다녀올게요. 이틀 후 경찰서. 그래도 빨리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보이스피싱 사기가 맞았네요. 바로 찾아서 다행이네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너만 아니었음 나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왜 하고 많은 인간들 중에서 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용히 하네.
뭐 잘한 게 있다고 소리를 쳐? 아니, 딱 이번 한 판만 하고 외국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야.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더 윗대가리들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아서 난리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니까. 중국 어디냐고. 모른다니까. 나만 두고 도망갔는데 어떡하라고? 진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네. 너는 네가 안 당했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뭐 좋은 일이라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니? 나이도 어려 보여서 통장에 돈도 별로 없겠구만. 저런 기집애 때문에 내가 이 신세라는 게 억울해서 그래. 조용히 하네. 이제 그만 가보셔도 돼요.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뭐가 다행이야? 내가 니년 얼굴 똑똑히 기억했어. 다음에 보자고, 어? 거기서 더 소리 지르면 업무방해로 고소 들어갑니다. 알았다고. 그거 겁나 성격 급하네. 회상 끝. 맞아, 그 여자야. 하도 목소리가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코 옆에 있는 붉은색 반점도 그 여자가 확실해. 1년 징역형 선고 받았다고 해서 그 뒤로는 그냥 잊고 지냈는데 아빠 옆에 다시 나타날 줄이야. 설마 아빠한테 사기치려고 접근한 거 아니야? 전 재산 뺏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서 만약 그런 의도로 아빠 옆에 있는 거라면 절대 안 돼. 그것만큼은 막아야 돼. 이틀 후 식당. 그래도 이렇게 먼저 불러주고 고맙구나. 난 너한테 먼저 연락 안 올 줄 알고 무슨 핑계를 대고 불러야 될까 고민했지. 요즘 네 또래 아가씨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 그런 거까지 검색했어. 맞아요.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까지 같이 보자고 해주시고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신다니 보려면 같이 봐야죠. 그럼 인정해 주는 거냐? 제가 인정하고 못하고가 어딨겠어요. 아빠 선택이죠. 근데 계속 중국에 사셨던 거예요? 예.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분이긴 하신데 중국에서 사업을 일찍 시작하셔서요. 저도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어는 부모님 두 분 덕분에 배우긴 했는데 좀 서툴긴 해요. 외국인 억양이 좀 남아있죠? 고친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말만 잘 통하면 됐죠. 그래, 억양도 딱 저랬어.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럼 한국에는 오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씩 휴가로 나오긴 했는데 오래 있었던 적은 없죠. 있어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저에 대해 물어봐주고 고맙네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동이에요. 그러게, 유리야 고맙다. 여기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사실 제가 유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저도 미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명문대 입학은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중퇴하셨다면서요? 그게 어찌나 죄송한지. 한국 사회가 또 학벌을 따지는 사회라서 그동안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병간호도 그렇고. 그래서 유학 코스를 제가 짜왔는데요. 이 루트대로 단계 밟으면 외국 명문대 진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서 바로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대요. 물론 유리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성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유리야. 돈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 일 마음껏 하면서 보내렴. 아니면 나름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만 수료하면 명문대 진학에 대기업 입사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문 집안 자제들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다행히 유리 씨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들어갈 요건이 되고요. 유리 씨 아직 30이에요. 충분히 다시 시작해서 인생 바꿔볼 수 있어요. 제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마음만 열어줘요. 그 말 들으니 솔깃하긴 하네요. 솔직히 막막했거든요. 그럼요. 그럼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해요. 고맙다, 유리야. 이렇게 내 마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 맞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아빠 생신이죠? 그때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휴, 내 생일까지 기억하는구나. 그럼 나야 좋지. 그쪽도 같이 올 수 있죠? 어차피 가족 될 사이니 함께 축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식당 알아볼게요. 그러세요. 일주일 후 식당. 이렇게 네가 생일 축하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긴 왜 죽어. 이제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다. 유리씨, 아직 여권 안 나왔어요. 여권 사본이 있어야 진행이 빨리 될 텐데. 좀 늦어지네요. 통장 사본이랑 잔액 확인서는 떼왔어요. 확인해보세요. 고생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유학 코스라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괜히 준비하는데 더 번거롭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이거 잘 떼온 거 맞아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통장 잔액 확인서에 왜 영원으로 돼 있지? 이거 맞아요? 전 재산이 영원이라는 건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요? 그거 맞는데? 저 돈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문제 있나요? 돈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유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나 지금이나라니? 유리씨, 장난하지 말고 제대로 떼와요. 나이가 30이 됐는데 통장에 영원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 치료 비용도 유리씨가 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치료비 다 되느라 돈이 없다니까요? 되게 뭐라고 하시네.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 당신 하는 일이 안 그래도 힘든 사람 삥 뜯는 일이지? 뭐라고요? 아니, 너무 말이 심한 것 같은데 난 유리씨 공부 도와주려고. 유리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사기꾼 얼른 잡아가세요.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어머,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동안 찾기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계셨네? 그것도 부잣집 사모 얼굴을 하고. 당신 공개 수배 중인 거 알지? 감옥에서 썩다 나왔음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야지 더 큰 범죄를 벌이고 있어? 사기꾼으로 현장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도 체포당해봐서 이제 웬만한 건 알지? 아니 무슨... 저기요, 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여잔 중국에서 나 도와준 사람인데 사업도 도와줬고. 신인철 씨 맞으시죠? 신인철 씨도 같이 가서 조사받으셔야 돼요. 사업 운영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이 접수돼서요. 아마 초창기에 이 여자가 갖다 준 돈으로 사업을 운영했을 테니 그럴 확률이 높죠. 이 여자 중국에서 유명한 범죄 조직단체에 있거든요. 일단 가서 조사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 절대 아니야. 당신 딸이 잘못한 거라고. 어떻게 자기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글쎄요. 그때도 우리 엄마 치료비 보호해주겠다고 가진 선심 쓰듯이 말해놓고선 목적은 내 전 재산 가져가려고 했잖아. 그때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인데?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당신은 기억이 없겠지. 나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여봤겠어? 아빠, 이제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저 여자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날 저녁 경찰서.
그러니까 내 사업 자금으로 대준 돈들이 다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협박으로 얻은 수익금이라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그동안 인생자들 돈으로 사업을 했다 이 말이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저 여자가 실질적인 자금 관리하고 있죠. 회사 돈 대부분이 불법 도박에 융통된 사실도 있네요. 그동안 전혀 눈치를 못 챘나요? 나는 그저 물건 생산해내는데 바빠서 다른 돈 문제는 다 자기한테 맡기라고 해서. 그럼 지금까지 날 속였던 거야.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을 해놓고 뒤에선 그러고 있었던 거냐고. 대체 그럼 날 왜 구해준 거야? 아유, 되게 시끄럽게 구네. 죽어가는 사람 구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중국 길바닥에서 거지 될 뻔했잖아. 그게 어떤 돈인지 뭐가 중요해? 당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난 당신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줌마, 이 사람 공범이에요. 체포해도 같이 체포하라고요. 내가 당신을 몰라? 그동안 순진한 사람들 바지 사장으로 내걸고 온갖 범죄 다 뒤집어 씌웠잖아. 아마 그러려고 신인철 씨한테 접근한 걸 겁니다. 타국에서 살다 보면 같은 한국인이란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풀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범죄한 거고요. 이 여자, 이 분야에서 아주 전문입니다. 저희도 몇 년째 잡으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예전에 따님께 보이스피싱 하려다 적발돼서 1년형 선고받은 적도 있네요. 5년 전에요. 그때는 당신 일 처리할 게 있다고 1년 영국에 가 있겠다고 했을 때잖아. 그럼 그때 감옥에 있었던 거야? 뭘 알면서 물어. 아무튼 이래서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문제라니까. 매력이 없어, 매력이. 그리고 따님께 제안한 유학 프로그램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무조건 명문대 대기업 들어가게 해준다 해놓고 잔액 확인 서류 받아서 전 재산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해놓고 외국 보내서 힘든 아르바이트를 잔뜩 시켜 수익도 자기들이 챙기는 수법이죠. 따님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내 딸까지 건드려? 너 정말 미쳤어? 어차피 네 딸 거지같이 살았을 게 뻔한데 외국물 먹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아무튼 고마운 걸 모른다니까. 시끄럽고 당신 이번에 벌 제대로 받을 줄 알아. 신일철 씨도 조사가 더 필요하니 앞으로 성실히 경찰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범죄에 쓰였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네요. 그것도 모르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살았으니 내가 몹쓸 놈이네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소리에 깜빡 속아 넘어가선 괜히 딸까지 고생시키고.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 감히 내 딸까지 노예를 만들려고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말했지. 부자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무튼 없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렇게 야망이란 게 없어. 15년 만에 만난 딸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언젠가 당신도 후회하게 될걸? 내 말 들었으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고 당신. 칠팔자 치가 꼬는 거지. 조용히 못해. 뭐 잘한 게 있다고 큰 소리야. 당신 때문에 피해 금액만 해도 얼만데. 그것도 다 능력이라고요. 쥐들이 알아서 돈 바치는데 그러면 어떡해. 받아야지. 아유, 아무튼 다들 꽉꽉 막혔다니깐. 아이고, 내가 저런 여자를 배우자로 들이려고 했더니 아유, 지나간 세월이 아깝네. 6개월 후 집.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아빤 벌금형으로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가 많이 힘써줬지. 하마터면 나도 그 여자처럼 징역형을 받을 뻔했구나. 그동안 못난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느라 고생했다. 내가 면목이 없구나. 갑자기 찾아가서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안겼으니.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는 어느 정도 무죄가 입증돼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 여자가 한 일들 아빠가 다 뒤집었을 뻔했잖아요.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말이다. 유리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이는구나. 좀 어렵게 살더라도 너랑 엄마 곁에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돈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마음 알아요.
타국에서 그런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지요. 물론 엄마가 아빠 죽은 줄 알고 그대로 돌아가신 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엄마도 이제 하늘에서 알겠죠. 아빠가 우릴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서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너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요.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니 저희 둘 다 잘해봐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저희 둘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1년 후, 그 뒤로 저와 아빠는 집 근처 상가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도 그동안 모았던 돈이 불법 자금으로 몰수당하면서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고, 저도 엄마 치료비를 대느라 별로 돈을 못 모아놔서 가게를 차리기가 좀 빠듯했는데요. 그러다가 보험회사에서 엄마가 사망보험을 들어놨다고 보험비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죠. 10억을 주더라고요. 뜻밖의 큰 돈을 받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아빠가 엄마가 준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며 같이 가게를 열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엄마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귀한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빠가 하도 간곡히 말하셔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아빠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시장에 잘 먹힐 거라고 그걸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사업 경험은 전혀 없는 터라 아빠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아빠 말대로 정말 잘 되더라고요. 한 달 수익도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액으로 통장에 꽂히고 체인점 문의도 나날이 늘어나서 요새는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아빠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고요. 아빠의 최종 목표는 중국 시장까지 건너가는 건데요. 이미 중국에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많아서 저희만의 특장점을 개발하고자 지금은 부단히 연구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아빠의 목표를 응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저는 야간대학에 진학하여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미련처럼 남더라고요. 이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해요. 저와 아빠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그 여자는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아마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게 엄마가 의도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랑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생활이 너무 소중하고 애틋해요.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이모도 초반엔 아빠를 미워하다가 이제는 사이좋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아마 하늘에 계신 엄마도 그런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붙여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한다고 하니 부디 조심하시길 바래요.